죽을 줄 알았어요. LA 화재 당시 이렇게 외쳤던 영국 간호사가 이제는 한국 산불 구호의 영웅이 됐습니다. 영국 전역이 한국 산불 구호에 나섰는데요. 현재 모인 성금만 수백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받은 도움을 되갚기 위해 영국 의료진들이 한국행을 선택했고 그중 한 간호사의 생생한 경험담이 화제입니다. 한국의 첨단 재난 대응 시스템과 따뜻한 인간미에 충격받았다는 그녀는 현지 소방관과 함께 불길 속에서 노인을 구조했습니다. 보자기로 포장된 구호품부터 드론 배송 시스템까지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재난 대응 현장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병원에서 일하는 영국 출신 간호사예요. 2025년 1월의 어느 날 LA 북부를 강타한 거대한 화재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작은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큰 경보음이 들렸어요.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더니 긴급 메시지가 있었어요. 즉시 대피하세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피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닫힌 창문을 통해서도 열기가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유독 피곤했었습니다. 12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였으니까요.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갑자기 들린 경보음에 손이 떨렸어요. 처음에는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한 줄 알았는데 휴대폰을 확인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마치 묵시록에 나오는 장면 같았어요. 평소 푸른 하늘이 아닌 불길한 붉은 빛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웃인 데이비드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여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몇 벌의 옷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문을 잠그는 제 손이 떨렸어요. 밖에서는 혼돈이 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뛰어다녔어요. 차들은 경적을 울렸지만 꽉 막힌 도로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길은 매 순간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불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목이 타는 듯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쳐 달려가는 동안 저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보았어요. 군중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본인 청년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유키라는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서툰 영어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저에게 젖은 수건과 산소 마스크를 건넸어요. 얼굴에 닿은 시원하고 젖은 수건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끼리 빠르게 일본어로 대화했어요. 그들은 저를 거리 끝에 주차된 하얀 밴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지친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물병과 마스크를 공유하고 산소통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일본인 청년들은 LA에 있는 일본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신들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거리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일본에서 응급구조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리더 역할을 맡았다고 했어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와 능숙한 행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밴 안에서는 누군가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모두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재로 덮인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저에게 물병을 건네주었어요. 한 노인은 제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공포의 순간에 낯선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어요. 밴이 다가오는 불길에서 멀어질 때 저는 제 동네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간호사이지만 이제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비상 대피소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이 용감한 사람들이 저를 도운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요. 이 친절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다른 화재 대피자들 사이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들며 속삭였어요. 이것이 친절의 순환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울 때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화재 후 몇 주가 지나자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전 세계에 끔찍한 소식이 퍼졌어요. 일본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고 많은 마을들이 불길에 둘러싸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람들이 일본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으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이것이 LA 화재 때 자신이 받았던 친절을 앞으로 갚을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기부금만 보냈을 텐데 이번만큼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화재 현장과 젖은 수건을 건네주는 유키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매일 하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요즘 좀 달라졌다며 농담을 했어요. 남들은 몰라도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받은 도움이 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엘리자베스는 병원에 가서 인도주의적 미션에 참여하기 위한 특별 휴가를 신청했어요. 다행히도 병원장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LA 일본인 협회를 통해 조직된 자원봉사팀에 합류했어요. 팀에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15명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팀 리더인 스즈키 박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일본의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그들은 국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미팅에서 엘리자베스는 놀랍게도 유키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LA 화재 때 그녀를 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키는 LA에서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고 엘리자베스를 팀에 따뜻하게 환영했어요. 다른 팀 멤버인 톰과 함께 엘리자베스는 일본으로 가는 긴 비행 동안 새로운 나라와 다른 관습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착륙을 준비하던 중 그들은 일본으로 계속 가기 전에 한국에 예상치 못한 경유를 한다고 발표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놀랐어요. 산불이 퍼져서 한국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한 몇 가지 고정관념을 들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간단히 배운 것과 가끔 뉴스에서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북한과 남한의 분단, K-팝, 김치 정도만 떠올랐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유키를 통해 많은 것을 들었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세계 뉴스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났어요. 그래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급하게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곧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톰에게 우리가 일본에만 갈 줄 알았다고 속삭였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톰도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하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비행기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팀은 산불이 바다를 건너 한국의 동해안으로 확산되었다는 긴급 소식을 받았어요. 스즈키 박사가 팀에게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으로 계속 가기 전에 이곳에서 3일을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일행 중 몇몇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스즈키 박사는 재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산불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양국의 대응 방식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전체적인 재난 관리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유키는 특히 이 기회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공부했었고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요. 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결국 모두가 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스스로도 놀랐어요. 엘리자베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키로부터 일본 문화에 대해 배우며 정신적으로 준비했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덜 조직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들었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구호단체 대표들이 작은 인사로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한국 동부의 피해 지역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풍경은 현대적인 도시에서 산과 한옥이라 불리는 전통 한국 가옥이 있는 아름다운 시골로 바뀌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며 이곳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정류장은 학교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대피소였어요. 엘리자베스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대피소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 의료 스테이션,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각 팀원에게 태블릿이 지급되었는데 이 기기에는 자동 번역 앱과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놀라웠어요. 태블릿에는 각 환자의 의료 기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필요한 의약품과 장비를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기술자가 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는 이 시스템이 2023년 서울에서 있었던 홍수 이후 개발되었다고 했어요. 과거의 재난 경험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연기 흡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한국인 할머니가 엘리자베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성의 목소리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지라는 젊은 자원봉사자가 빠르게 다가와 통역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가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영국에서 온 사람을 처음 만나본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약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민지에게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할머니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엘리자베스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명을 받았어요. 자원봉사자들은 태블릿을 사용해 환자들의 상태를 추적했고 들어오는 외딴 지역에 긴급 의료용품을 배달했습니다. 소방관, 의료진, 자원봉사자 간의 협력은 매끄러웠어요. 엘리자베스는 민지에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줄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놀랍다고 했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했어요. 다음 날 엘리자베스와 팀은 상황이 더 심각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두 번째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도로가 손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이 임무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영국의 평평한 지형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한국의 산악 지형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지형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어요. 이 대피소에서 엘리자베스는 박 소방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통역사를 통해 어떻게 화재와 싸우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는 소방관들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으며 일부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48시간 연속으로 불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방대장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이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주민들을 구출했는지, 특히 한 소방관이 노부부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으로 3번이나 들어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소방관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박 소방대장은 또한 한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산불 조기 경보 시스템과 드론을 이용한 화재 진압 방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헌신에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통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된장찌개와 불고기라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어요. 음식은 단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음식을 맛본 후 이 식사가 정말 많은 힘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식사가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구호 물품이었어요. 각 꾸러미는 보자기 전통 한국 포장천로 포장되어 있었고 필수 물품과 함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쓰여진 손글씨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더욱 놀란 것은 이 모든 구호품이 한국 정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꾸러미에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있었고 또 다른 꾸러미에는 작은 손수건에 정성스럽게 수놓은 응원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터치가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직접 경험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방식의 재난 구호를 본인의 병원에서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피소에서 지내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모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피소에서 문화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윷놀이 보드게임과 같은 전통 게임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송편떡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친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주었고 사람들이 잠시나마 걱정을 잊게 도와주었어요. 한 저녁에는 특별한 문화교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K-팝 댄스를 보여주었고 영국과 미국 팀원들은 자국의 민요를 불렀어요. 엘리자베스도 용기를 내어 영국 동요를 불렀는데 의외로 한국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어서 한 노인이 전통 판소리를 들려주었는데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국경을 초월해 전달되었어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춤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한국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경험도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 릴리안 하워드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체계적인 재난 대응과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함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녀는 한국 비상팀이 드론을 사용하여 물품을 배달하는 방법과 보자기 구호 물품과 손글씨 편지가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릴리안은 자신의 메모에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첨단 기술과 인간적 연민을 결합한다고 썼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처음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톰에게 한국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효율적일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너무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엘리자베스는 생사가 걸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 노인 여성이 불길이 다가오는 집에 갇혔는데 구조팀이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망설임 없이 테오라는 한국인 소방관과 함께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원했을 때 다른 팀원들은 놀라워했어요. 외국인 간호사가 위험한 구조 임무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즈키 박사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엘리자베스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강한 결단력을 보였어요. 테오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엘리자베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테오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신속하게 방화복을 입고 응급 의료 키트를 챙겼어요. 테오는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고 두 사람은 수신호를 통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기가 자욱한 산길을 통해 집에 도달하기 위해 달렸어요. 산소 마스크와 응급약품을 사용하여 그들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열기는 강렬했고 연기는 짙었지만 엘리자베스와 테오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후 할머니는 엘리자베스의 손을 약하게 잡고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보자기 꾸러미와 따뜻한 음식 그리고 당신의 헌신이 자신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고 덧붙였어요.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한때 받았던 친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할머니를 확인할 때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구하는데 도움을 준 여성의 미소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그녀는 친절의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은 엘리자베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테오에게 영어로 감사의 편지를 썼고 테오는 한국어로 답장을 보냈어요. 비록 서로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우정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함께 일하며 형성된 유대감은 어떤 언어보다 강력했습니다. 테오는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이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선물했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승을 본떠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여행길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설명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 인형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한편 다른 팀원들도 자신들이 가족과 집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박 소방대장, 톰, 유키와 다른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운 시간 동안 인간적 유대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대피소에서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판소리라는 전통 한국 음악이 부드럽게 연주되어 피해자들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소방관들과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진심 어린 편지를 썼어요. 이 단순한 편지들은 모두에게 힘을 주는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격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또한 한지 전통 종이 공예품 만들기와 함께 노래 부르기 같은 전통 활동을 준비했어요.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날 민지에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이 친절함과 효율성의 교훈을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 후 팀은 마침내 일본으로 계속 갔고 그곳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구호단체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도 함께 가지고 갔어요. 일본에서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팀은 산불 피해자들을 돕는 구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 일부를 적용하고 그것들을 일본 방식과 결합하여 가능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했어요. 엘리자베스는 한국과 일본의 재난 대응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효율적이고 따뜻했지만 각각 그들의 접근 방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문화적 요소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엘리자베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문화적 격차를 좁혔습니다. 일본 자원봉사자들이 전통적인 미소 수프와 야키토리 구운 닭꼬치를 준비했을 때 그녀는 한국에서 시도했던 맛있는 된장찌개와 불고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일본 동료들에게 음식이 재난시 사람들을 위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따뜻한 식사가 단순히 배고픔 이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일본 자원봉사자들은 엘리자베스의 한국 문화와 재난 대응 방법에 대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보자기 구호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후로시키 일본 포장천을 사용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특히 한 일본인 자원봉사 조정관인 아카기 씨는 엘리자베스의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보자기 방식을 일본의 후로시키 전통과 결합한 새로운 구호 패키지 아이디어를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이 새로운 패키지에는 일본 전통 닭가와 함께 손으로 쓴 격려 메시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아름다운 사례였어요. 아카기 씨는 나중에 이 아이디어를 다른 재난 대응 팀과 공유했고, 이는 문화적 위안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국제적인 재난 대응 프로토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널리 퍼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자 릴리안 하워드는 로스앤젤레스, 한국, 일본의 재난 현장을 비교하며 계속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보여준 따뜻한 지원과 체계적인 대응이 정말 놀랍다고 보도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가 재난 구호에 독특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 세계에 소중한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임무가 끝나갈 무렵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녀는 LA 화재 때 구조된 기억으로 시작하여 그 친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엘리자베스는 작별 모임에서 자신이 받은 친절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오늘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어디를 가든 이 친절의 순환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엘리자베스는 한국 동료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어요. 그녀는 한국에 대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왔지만 많은 존경과 감탄을 안고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동료들에게 연민과 효율성이 함께 갈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아닌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에 감사했어요. 작별 모임에서 엘리자베스는 특별히 민지와 테오에게 개인적인 선물을 전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그녀는 이 여정이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관을 바꾸는 경험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왔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민지는 엘리자베스에게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면 자신의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초대했고 테오는 자신이 쓴 시를 영어로 번역해 선물했습니다. 그것은 재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에 관한 시였어요.
스즈키 박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런 문화적 교류가 이 임무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릴리안 하워드는 문화적, 국가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헌신은 재난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말로 그녀의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미래 위기를 위한 희망의 다리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인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새나라와 수많은 친절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안고 영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어디서 재난이 발생하든 한국의 효율성, 일본의 전통, 그리고 번역이 필요 없는 보편적인 연민의 언어를 가지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